지금 여러 가지 사실 긍정적인 포인트 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루 사이에 두 개 테마가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 증시에서 밈 주식이 일제히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 게임스탑과 AMC 뭐 대표적인 밈 주식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들의 장난질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시작됐던 다 죽어가는 게임스탑을 어마어마하게 폭등시켰던 그게 벌써 한 1, 2년 된 것 같네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뭐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여기선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게임스탑이 74%, AMC가 78% 폭등을 했고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장중 9번이나 거래 중지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밈코인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서 도치코인 5%대, 시바이누 4%대, 페페가 보니까 꽤 많이 폭등했더라고요. 20% 수준으로 폭등을 해주면서 전고 돌파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저는 전고 돌파된 것까지 못 보고 전고 돌파되고 저항 맞았을 때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했는데 밈 주식이 또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꾸물꾸물 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 이제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테마가 흐릿해지면 갑자기 또 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밈 주식이든 밈 코인이든 한번 이렇게 폭등이 나와주면 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또 폭락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테마와 맞물리면서 한번 딱 폭등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의미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뭔가 단계를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그만큼의 리스크도 자리하고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가 그래서 무서운 거죠. 일단 도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차트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0.2에서 27에서 0.3달러를 향한 대규모 강세를 기대하게 하는 하락수액의 저항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월드 오브 차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성공할 경우에는 지지까지 받아주면은 0.3달러까지 우리에게 기대감을 안길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테마가 여기서 바닥으로 또 한번 칠 때 이때는 상황이 조금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단계는 기존 홀더들의 영역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어느 정도 관심 종목들에 대응을 해놓은 분들이 차익을 누리는 단계지 여기서 무리하게 신규로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뭐 빠지더라도 나는 분할 매수로 갈 거라서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이런 건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동매매 없이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키, 밈코인들 그래도 대장급들로 평가받고 있는 플로키 시바이누 바로 밑에 있죠. 그래서 지금 데일리 차트에서 큰 상승을 위한 준비가 된 것 같다라고 에스트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예뻐요. 지금 상단 저항을 뚫고 지지까지 잘 받는 모습이에요. 여기다가 만약에 민코인 테마가 조금 더 힘을 받아준다라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민코인 테마가 고꾸라졌을 때는 좀 짜증 날 거고. 그래서 약간 지금 되게 차트는 예쁘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 밈주식 테마와 맞물려 있다 보니까 마냥 이렇게 차트에 기대감을 다 쏟아붓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AI 테마들이 일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힘 받고 많은 건지 아니면 이제 시작하려고 대장들이 먼저 움직여 주는 건지 그건 이제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판단을 해야겠죠. 일단 AI 테마 코인을 테마의 어떤 대장들 니어 프로토콜과 렌더 프로젝트를 자극을 한 계기는 오픈 AI의 챗 GPT 4o 이 5가 옴니 모든 것의 약자 4o를 이번에 시연을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실시간 대화 번역 이런 게 가능한데 상당히 자연스러워요. 저도 오늘 접속을 하니까 이제 4o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씨 진짜 오픈 AI도 작정하고 지금 달려들고 있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시대가 어떻게 바뀌려고 이러나 싶기도 하고 이제 정말 외국어 잘 못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물론 이제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전문 번역과 전문 통역은 당연히 필요하고 어느 정도 외국어를 구사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못하더라도 뭐 사는데 전혀 지장 없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GPT-4o 한번 해보세요. 되게 신기해요. 뭔가 지금 하나의 분기점이 또 하나 마련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니어와 렌더, 일단 대장들이 움직여줬습니다. 여기서 대장들 살짝 움직여주고 말지, 아니면 밑에 이제 더 그래프나 인젝티브, 세타, 패치 이런 것들이 따라가게 될지, 그건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건 지금 오늘자 코인 마켓캡에서 AI 테마로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대장 니어부터 대장급 렌더 같이 움직여주고 있고, 렌더는 특히 애플과 지금 파트너십 때문에 약간 동반 기대감이 조금 깔려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상황. 재밌는 거는 이번에 오픈 AI가 GPT-4o 옴니를 시연을 한 게 구글 개발자 회의 하루 전날.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이겠죠. 의도적으로 구글에 지금 맞서려는 그런 액션을 보여준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지금 구글 개발자 회의에서 기대가 되는 것들은 제미나이에 대한 업그레이드, 근데 그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AI 테마가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그 힘이 빠지느냐가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AI 테마는 단기적인 하루 이틀짜리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5월에 22일 날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6월에는 애플이 세계 개발자 회의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전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팀쿡이 일단 예고편 멘트 때렸고, 그래서 아무래도 시리에다가 이 생성형 AI를 탑재하는 방안이 왜 지금 제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거론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GPT-4 옴니와 어떤 유사한 성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성도.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서 좀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6월 개발자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진짜 챗 GPT-4o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게 빵하고 나오잖아요. 시리랑 생성형 AI 탑재했는데 오우씨 대박, 이렇게 되면 렌더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만약에 긍정적으로 되면. 렌더는 지금 옥테인 X 앱이 3D 렌더링 어플이 이번에 아이패드에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상황을 렌더가 구현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파트너십도 재밌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 속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혁신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점이 6월에 한번 렌더가 의미 있게 움직일 가능성, 물론 이제 딱 했더니 막 실이 어리버리 치고 GPT-4o의 어떤 경쟁자로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빠지겠죠. 바로 빠질 건데, 렌더 홀더분들이 또 워낙 많이 계시니까, 사실 이 중에 AI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중에 몇 개 정도는 아마 투자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좀 두근두근합니다. 저도 이 테마주라는 게 한번 또 빠지면 정신없이 빠지기 때문에, 오를 때 정신없이 오르는 것처럼 상당히 테마주는 늘 위험하다. 그런데 AI 테마라는 게 워낙 이 시대를 관통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 주목도를 더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너무 지나친 욕심보다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니어와 렌더로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 좀 이제 아시겠죠? 인생 안 바뀝니다. 그렇게 가면은 정말 벼락부자를 꿈꾸면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시고, 테마, 뭐 요 테마가 됐든 이 테마가 됐든 테마주는 늘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조금 더 예민하게 가지시는 것도 이 시장에서 조금 더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서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렌더를 되게 일찍은 아닌데 한 2달러 전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 10달러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게 바라보는 건 또 상관없는데,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분들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테마주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거듭해서 강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들어가셨다가 물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왜 자꾸 저런 말을 반복할까, 앞으로 강세장이 되면 더 반복드릴 겁니다. 그렇게 조금 안정적인 투자 스탠스를 견지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어 같은 경우에는 분석도 지금 차트 흐름도 괜찮아요. 알렉스 클레이는 2배 정도 랠리까지도 유력해 보이는데 라고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전반적으로 강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 1차 목표 9.5달러, 2차 목표 12.4달러, 3차 목표 14.9달러, 굉장히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일
지수이동 평균 지지까지 확인됐고 100일 지수이동 평균에 대한 지지는 아주 잘 받고 있고 여기다가 상단 저항 뚫어낼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괜찮다, 더 나아갈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안 나온다라는 거죠. 최소 중장기, 하반기 정도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9.5달러까지는 저도 굉장히 바라고 기대하는 포인트인데 모르겠습니다. 하도 이 테마라는 게 특히 이제 애플이 되게 지금 조금 약간 막차를 타고 AI 테마에 탑승하고 있는 빅테크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기대와 실망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는 게, 단기적으로 AI 테마에 집중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알트 대장이 잘 움직여 줘야겠죠. 그런데 아직은 살짝 갈 길이 조금 남아 보입니다. 아직 3,000달러에 대한 온전한 지지를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어서 일단은 3,000달러, 3,500달러, 그래야지 다시 한번 4,000달러 이후에 전고 돌파, 그리고 나야지 이제 이더리움 10,000달러 이런 얘기까지 순차적으로 따다다다땅 이렇게 가는 건데, 아직은 살짝 조금 반등 지지는 잘 받는 모습인데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트 대장이 잘 움직여줘야지 나머지 알트들도 잘 갈 거니까. 요다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기대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15일 차트예요. 15일 차트에서 이더리움 연말까지 10,000달러 이상으로 갈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면서 지금 꽤 높은 숫자를 제시를 했습니다. 14,000달러 이상 가격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알트 대장이 본격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죠. 이런 상황들이 한번 나와줘야지 이제 알트 시즌 빵 하고 하는 건데 상당히 궁금한 지점이죠.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강세 불플래그 패턴 지금 중반에서 지지 잘 받고 있고, 여기서 2,900달러 지지 받고 상단 저항 뚫어낸다라면 다음 목표는 4,500달러가 될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서두를 수가 없다. 엄청 이더리움이 좋은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젤레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이더 차트를 통해서 이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도 잘 움직이고 솔라나도 더 잘 움직이는 알트 대장급들이 그냥 쌍끌이로 알트를 견인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터지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다. 시간에는 뭐가 담겨 있다? 인내심이 담겨 있다. 시간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XRP 이번에 비트코인리스트가 유카피라는 암호화폐 분석가의 분석을 기사화했는데 내용이 재밌어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축적 단계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에서 XRP의 진정한 색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7년의 경우에도 장기 축적을 거친 뒤에 0.05달러에서 2.5달러까지 상승을 했다. 무려 50만 %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 목표 가격은 알 수 없겠지만 12월까지 이 상승 사이클에서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이에 이제 차트적으로 되게 좋은데 이슈적으로 소송 이슈가 잘 들어와 준다라면 크게 폭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XRP 사상 최고가는 대략 3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말 최고가. 일단 올해까지 3달러 가고 내년에 이제 5달러에서 10달러 수준의 가격을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XRP 홀더로서는 그런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무려 7년 동안 축적의 시간을 거쳐온 XRP가 소송 이슈가 잘 마무리가 되고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물론 이제 소송이 잘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긴 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서 XRP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그라 크립토는 지금 XRP가 주간 차트에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건 지금 2주 차트예요. 지지를 확인해 줄 경우에는 주요 목표가 피보나치 1618에 해당하는 6.4달러가 될 것이다.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XRP 맥스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6달러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조금 이건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리플 승소 소식이나 약식 재판보다 더 우호적으로 판결이 나와주면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진짜 이 소송이라는 대전제에 따라서 뭐 3달러가 될지 6달러가 될지 얼마가 될지는 일단 지켜봐야지 될 것 같은데,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의미부여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XRP 월간 차트인데, 이번 사이클에서 보수적으로 바라봤을 때 XRP의 목표 가격은 2.4에서 3달러. 보수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건 적극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될까 그냥 궁금합니다. 너무 멘탈 이렇게 막 속 썩이지 마시고, 소송 이슈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흐름이 예쁘다, 차트 흐름 예쁘니까 이슈적으로 소송 이슈가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 그러면 의미 있는 상황 펼쳐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